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도 이 내용은 정말 모르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설날 연휴 특별 단속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모든 주거지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일단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여지없습니다. 설 연휴, 그러니까 설 전 일주일, 그리고 설 이후 일주일,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일단 답은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단속을 합니다. 과대포장도 단속하고요. 무단 투기도 단속하는데, 자,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이 분리배출 방법, 폐기물 감량 행사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번 단속 기준 설명전에 특별히 생활 폐기물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아마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속했을 때 억울하지 않으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택배 상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택배 상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입니다. 이것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단속 당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어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이나 테이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 완충제입니다. 선물이나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들인데요. 흩날리지 않도록 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흩날리지 않도록 가급적 정리해서 배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자,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 제거해야 되고요. 테이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잘못한다고 과태료 10만 원 정말 매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문제 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을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는 과태료까지는 매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는 심각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일 트레이인데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스티로폼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일 감싸고 있는 포장재입니다. 그물망이나 발포 패드, 펜캡 이렇게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과일 포장재는 전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 스티로폼으로 배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포장재 중에 부직포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종이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직포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잘못 착각해서 재활용하는 곳에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단속 당하게 되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걸린 사람들은 정말 헷갈린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과태료 10만 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입니다. 내용물을 다 비우고 헹군 다음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되고요. 과일 바구니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요. 플라스틱 재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아니면 대형 바구니는 대형 폐기물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계란판 뚜껑은 플라스틱, 합판, 딱딱한 합판 밑에 있는 판은 종이로 배출하고요. 노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노끈 비닐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비닐입니다. 비닐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비닐류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정말 이거 누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가정용 랩입니다. 이물질 제거하고 비닐로 배출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배달음식 포장 랩, 이것은 PVC 재질 랩인데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됩니다. 가정용 랩은 비닐, 배달 음식 포장 랩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자, 양파망입니다. 흩날리지 않도록 해서 모아서
비닐유로 배출해야 됩니다. 가스용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노즐을 눌러서 내용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한 다음 배출하는데, 뚜껑은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별도로 배출을 하면 되고요. 가스용기는 깡통, 그러니까 철 같은 캔유로 배출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보냉 가방입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로 반드시 배출해야 되고요. 아이스팩은 물은 하수구에 배출해서 버리고요. 케이스 비닐은 비닐로 배출하시고, 만약에 물이 아니라 젤 형태다, 이때는 자르지 마시고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식용유입니다. 남은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 아니면 신문지나 휴지에 기름을 흡수시킨 다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병은 식용유 용기 병입니다. 물로 헹군 다음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되고요. 남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많이 남았다면 수분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뼈, 동물의 뼈입니다. 조개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알 껍데기, 핵과류 같은 경우 큰 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 모두가 공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군 구별로 배출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배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홈페이지입니다. 분리의 정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지역별 분리 배출 안내가 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 대구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느냐,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하느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로구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종로구 분리배출 요령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부터 플라스틱, 종이팩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재활용 가능한지,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품목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 이런 기준을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리 배출 개요,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반 행위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자, 첫 번째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주거생활 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는요,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3차 위반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일단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다가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단 첫 번째는 10만원이지만 2차, 3차가 지나면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